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사이버 보안 업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가깝습니다. 바로 국내 클라우드 보안의 강자, 모니터랩인데요. 예전에는 회사 서버에 직접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독형으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모니터랩은 바로 이 서비스형 보안, 즉 세카스 분야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모니터랩이 국내 유일의 세카스 플랫폼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투자 부담과 이 치열한 경쟁의 파도 속에서 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 저는 기술력과 시장 선점 효과를 볼 때 모니터랩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숨겨진 그 재무적 리스크와 경쟁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니터랩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포 아이온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SSE 플랫폼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이 SSE, 즉 Secure Service Edge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요. 직원들이 사무실이든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 어떤 기기로 접속하든 간에 안전한 업무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통합보안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죠. 네, 개념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또 시혜적절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모니터랩은 이 시장을 그냥 따라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모니터랩이 이 정부 실증 사업의 주관사로 참여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정부가 공인한 국내 최고 기술 기업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연평균 76%씩 성장하고 있고 마침내 2025년 3분기에는 누적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고비용 구조를 이겨내고 고마진 구독 모델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연평균 76% 성장이라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도 물론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그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2024년 전체 실적은 왜 영업적자였을까요? 결국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건비 때문이거든요. 전체 직원이 한 110여 명인데 그중에 60에서 70%가 개발자입니다. 연구개발에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이건 바꿔 말하면 엄청난 고정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비용 구조 속에서 과연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막대한 연구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특히 모니터랩이 하는 이 SaaS, 그러니까 구독형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초기에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가입자 1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이 매출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아마존이 초기에 수년간 적자를 감소하면서 물류센터에 투자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글쎄요, 그 아마존 모델이 모든 기업에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죠. 문제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건비 같은 고정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결국 성장을 위한 성장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면 마케팅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의 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흑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분기 흑자 한 번으로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저는 그 증명이 바로 기술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개발자들이 그냥 월급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모니터랩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고성능 프록시 기술인데 이게 일종의 기술적 해자 역할을 합니다. 프록시 기술이 뭐냐면 회사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검사하는 초고속 지능형 검문소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트래픽 지연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검문소가 버벅대면 회사 인터넷 전체가 느려지니까요. 모니터랩은 이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몇 년은 뒤처졌다고 평가받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고 이게 바로 비용을 압도적인 이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기술력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제품을 선택할 때 기술력만 볼까요? 특히 기업 고객들은 안정성과 브랜드를 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바로 글로벌 거인들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니터랩 스스로가 경쟁 상대로 팔로알토, 지스켈러,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회사들을 꼽고 있어요. 이 회사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룡들입니다. 2024년 기준 매출 147억 원을 기록한 모니터랩이 이들과 정면 승부를 벌여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죠. 하지만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시장은 외국계 기업들이 뚫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국사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사업을 모니터랩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고요. 이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R&D에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안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 대기업 CIO가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할 때 지스케일러와 모니터랩의 아이온 클라우드를 직접 비교하면서 저울질할 겁니다. 이때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글로벌 1위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앞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모니터랩의 기존 주력 사업인 웹방화벽 시장에서도 펜타 시큐리티와 여전히 1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다투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훨씬 거대한 글로벌 SSE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모니터랩은 그 무기를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신사업과의 시너지입니다. 최근에 인수한 소마라는 회사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EDR, 즉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전문 기업이에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SSCAS가 클라우드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중앙 경비실이라면 EDR은 우리 개개인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바로 옆에서 지켜주는 전문 보디가드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안하고 단말기 보안을 합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이 경비실과 보디가드를 각각 다른 회사에서 고용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보안에 구멍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모니터랩은 소마 인수를 통해서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이제 고객들은 복잡하게 여러 제품을 쓸 필요 없이 모니터랩의 단일 솔루션으로 네트워크부터 개인 PC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CIO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솔루션 피로감인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저도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수한 지 이제 고작 3개월 된 기업과의 화학적 결함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 스택을 통합하고 수년간 다르게 일해온 조직 문화를 융합하는 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제 실행력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방향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장 야심차게 준비하던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만 해도 보세요. 원래 작년 12월 출시가 목표였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소식이 없잖아요. 챗GPT 같은 AI 사용이 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이 중요한 시장에 빨리 진입해야 하는데 계획과 실제 실행 사이에 간극이 보입니다. 소마 인수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통합에 실패하고 비용 부담만 들리는 섣부른 한 수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면 기술로 승부해야지 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울까요? 이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갉아먹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계약이나 동남아 POC 같은 소식들은 좋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가 조금 늦어지는 건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가장 뜨거운 시장인 만큼 어설프게 내놓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는 게 중요하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가장 먼저 깃발을 꽂으려는 시도 자체에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모니터랩이 그리는 큰 그림은 네트워크부터 엔드포인트 그리고 AI 보안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 플랫폼입니다. 이 비전이 완성된다면 글로벌 기업들과도 충분히 겨뤄볼 만한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전이 완성되기까지 과연 회사의 자금과 시자의 인내심이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기술적 잠재력과 사업적 성공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럼 각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저는 모니터랩이 국내 유일의 SECaaS 플랫폼이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연평균 76%의 경이로운 클라우드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을 통해 고마진 구독 모델로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EDR 전문기업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과 생성형 AI 보안이라는 신시장 개척은 단기적인 진통은 있더라도 미래의 종합 보안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확하고 필수적인 행보입니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높다고 봅니다. 전체 직원의 70%에 육박하는 개발자 인건비를 포함한 막대한 R&D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증명할 수 있을지,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또 야심차게 시작한 신사업들이 정말 계획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한 답보다는 물음표가 훨씬 많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온전히 이어질지는 앞으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두주자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도전자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네요. 맞습니다. 과연 모니터랩이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해자의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그 여정 자체가 한국 사이버 보안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